드디어 본 청약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청약제도 개편 이후 처음 나오는 공공분양이라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곳 부부 동시 청약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 부분, 전세 대출에 대해 제가 다루어 보고 청약 자격 부분 중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만 이해하기 쉽게 꼭꼭 집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전 청약 당시 당첨 커트라인과 특별 공급 유형별로 몇 점이었는지, 자녀 수가 몇 명이었는지 알려드리고, 본 청약에서는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 당첨권이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인천 계양지구와 동작구 수방사의 당첨자 발표일이 모두 10월 31일로 동일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동작구 수방사 공공분양에만 부부가 각각 일반 공급 1회, 특별 공급 1회씩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부 중 한 분은 동작구 수방사에, 다른 한 분은 인천 계양지구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같은 사람이 두 지역에 동시에 청약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분이 동작구 수방사에 청약을 넣으면서 동시에 인천 계양지구에도 신청하는 것은 안 된다는 뜻이죠. 263세대 중 이번 본 청약에서는 39세대만 모집을 합니다. 입주는 2028년 12월, 아직도 4년이나 남았습니다. 분양가는 사전 청약 당시 8억 7,225만 원이었지만 이번 본 청약에서는 9억 2천에서 9억 5천 사이로 약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분양가 9억 5천만 원에 시스템, 에어컨 등 추가 항목 비용 3천만 원, 취득세 3,100만 원 정도를 더하면 약 1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중도금 이자도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자금 계획은 여유 있게 잡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계약금으로 약 10%만 필요하기 때문에 계약금은 약 9,500만 원 정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2025년 5월에 1차, 2027년 9월 중도금을 납입을 하고 2028년 12월 잔금을 납입하면서 입주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은 좀 넉넉한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 주택도시기금 5,500만 원은 지원을 해주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여기 보이는 잔금 금액이 최종 납입을 해야 하는 금액이에요. 너무 좋지 않나요? 이렇게 입주자 모집 공고문 보면 중도금 집단 대출 규제로 인해서 중도금 대출이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써 있으나 저는 무난하게 집단 대출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유는 무주택자에게 분양이 되는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에서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자 호불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공분양 일반형은 4억 원 LTV 70%, DSR은 미적용이며 연이율 2.15에서 3.0%, 30년 만기로 지원을 한다고 하니 최대 4억 대출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4억 이상 대출이 필요하다면 일반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고 본인의 소득과 모든 대출을 합쳐서 DSR 기준에 부합해야 하므로 미리미리 소득과 대출을 확인하고 잔금을 준비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거주 의무는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안에는 입주를 해야 합니다. 3년이라는 기간이 있어 처음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전세담보대출 규제가 점점 강화가 되고 있는데요. 4년 뒤에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세입자의 전세담보대출을 취급해주는 은행도 있고, 신한기업 농협은행에서는 분양대금을 100% 완납한 조건에 한해 들어오는 세입자의 전세 대출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는데요. 그러므로 전세를 줄 경우 전세담보대출이 걱정이 된다면 4년 뒤에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가장 안전한 자금 흐름은 잔금을 다 치르고 세입자의 전세담보대출을 받아 들어올 수 있도록 하면 되겠죠. 자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청약저축 통장만 신청이 가능하고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역 우선 공급은 다자녀 유형을 제외하고 서울시 주민 100% 우선 공급입니다. 즉 9월 30일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지 전입이 되어 있으면 신청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다자녀는 서울시 거주자에게 50% 먼저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50%는 서울시 거주자 떨어지신 분들과 경기도 인천 거주자 중 아이 3명 이상인 분들은 다자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특별공급, 일반공급 모두 소득과 자산 기준이 있습니다. 금융자산, 전세금은 포함하지 않고 부동산 자산만 2억 1,550만 원 정도 이하이면 됩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께 일반공급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일반공급은 총 9세대 중 8세대는 저축 총액이 가장 많은 분들에게 돌아갑니다. 세대 구성원 모두 3년 이내에 주택을 매매한 이력이 또한 없어야 합니다. 참고로 사전청약 당시에 저축 총액 기준이 2,550만 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서울 공공분양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보다 훨씬 높은 저축 총액이 필요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추첨으로 뽑는 자녀 공급은 단 1세대만 모집을 합니다. 여기에는 복잡한 조건이 필요 없어요.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청약 통장에 가입만 되어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세대이기 때문에 정말 운에 맡겨야 하는 로또 같은 분양이죠. 자, 그럼 특별공급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공고는 특별공급, 일반공급 모두 모집 세대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실제로 1단계, 2단계, 3단계 중 3단계에는 세대수가 없는 유형이 대부분입니다. 공고문이 너무 깨알같이 적혀 있어 읽기에도 어렵고 설명드리기 복잡해서 제가 이렇게 간단히 숫자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자녀는 1단계 우선 공급에서 4세대, 2단계는 세대수가 없습니다. 생애 최초는 1단계 우선 공급에서 5세대, 2단계 자녀 공급에서 1세대, 3단계는 세대수를 뽑지 않습니다. 신혼부부는 1단계 우선 공급은 3세대, 2단계 자녀 공급은 1세대, 3단계도 뽑는 세대수가 없습니다. 신생아는 1단계 우선 공급은 6세대, 2단계 자녀 공급은 2세대, 3단계에도 뽑는 세대수가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대부분 1단계와 2단계에서 모집이 이루어지고 3단계는 아예 뽑는 세대수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표를 보시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고 할 수 있겠죠? 특히 1단계와 2단계는 소득 기준이기 때문에 소득이 가장 중요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소득 우선 공급 조건에 맞아야 그나마 당첨 가능성이 생기는데요. 만약 소득이 높다면 1단계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 2단계에서도 1단계에서 떨어진 분들과 경합을 하기 때문에 정말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소득 요건을 잘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죠? 자,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다자녀, 신혼부부, 신생아, 가점제에서 최고의 점수를 획득해야 그나마 당첨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다자녀 유형의 경우 사전 청약 당시 당첨 커트라인이 80점이었어요. 80점이라는 점수는 다른 조건을 모두 만족을 하고 미성년 자녀 수 3명에 영유아 자녀 1명이어야지 추첨 대상에 들어가는 수준입니다. 이번 본 청약에서는 당첨자 유형의 당첨 커트라인은 못해도 미성년 자녀 수 3명에 영유아 2명 이상은 되어야 당첨권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소득이 높은 분들은 자녀 공급이 없기 때문에 다른 특별 공급 유형을 공략하는 게 좋습니다. 신혼부부 유형의 경우 사전 청약 당시 커트라인이 12점이었습니다. 보통 올평균 소득 80점 이하인 분들은 1점을 획득해야 하고 이 자녀가 있는 분들 사이에서 추첨이 이루어졌는데요. 하지만 이번 경우는 또 다릅니다. 거의 자녀 수가 3명이 되어야 당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신혼부부 유형에서 불안하다 싶으시면 생애 최초가 오히려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애 최초도 올평균 소득 100% 이하인 분들 5세대를 뽑고 올평균 소득 130% 이하인 소득이 높은 분들은 단 1세대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1세대도 소득 100% 이하 낙첨자들과 경합을 하므로 당첨될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이번 동작구 수방사는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을 텐데요. 1단계 안에 들지 않으면 너무 당첨되기 어려운 상황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노부모 부양의 경우 사전 청약 당시 당첨 커트라인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당시 2,398만 원이었습니다. 노부모 부양도 꽤 높은 청약 금액이죠.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